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근데 저희 반에 맨날 늦게 와. 그 늦게 오는 수준이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뭐 맨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할머니 손잡고 오는 남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뭐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근데 맨날 아프대요. 그래서 결석도 자주 하고 늦게 오고 또 어쩌다 일찍 오면 빨리 가고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꾀병 같은 거예요.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애가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걔를 좀 별로 안 좋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그 친구는 마음이 아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마음이 아픈 건 뭐지? 그게 제가 어떤 심리라는 것에 접근한 첫 번째였어요. 제가 첫 번째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감기, 몸살, 장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질병 빼고 이런 사고, 그러니까 외상 이거 빼고 건강관리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거.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병이 다 마음에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아픈 이 5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긴장, 그다음에 불안, 슬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억울. 요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동할 수 있는 억울. 이 억울하고 특히 이 외로움. 근데 외로움은 그래도 한 50점? 억울은 한 100점 정도로 해서 얘는 어떤 식으로도 드러나냐면 외부로 발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이 아픈 친구인데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자기 신체로 뭐가 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행동을 보인다던가 뭐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 5가지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마음의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다른 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 상담도 받고 뭐 이러면서 솔직히 조금 정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 슬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또 약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제가 걸로 보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요 외로움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 근데 요 외로움이 애가 핵심 인자야. 인간이 살면서 감정적으로 반드시 함께 안고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정서 요인이 있다. 바로 긴장, 슬픔, 불안, 그리고 억울함과 외로움이다. 비록 이들 정서 요인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일지라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주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긴장이란 상충되는 생각, 감정 또는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경직된 상태를 의미한다. 긴장은 스트레스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며 긴장으로 인한 안절부절, 과민성 등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긴장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긴장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이자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심오하고 복잡한 감정인 슬픔은 인간 조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슬픔은 가벼운 우울함부터 압도적인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슬픔이라는 존재는 종종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무게로 느껴지며 삶의 연약함과 모든 것의 무상함을 침울하게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슬픔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변하고 흐르며 결국에는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지나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듯 슬픔은 강인하면서도 시간의 부드러운 손길에 취약하다는 점이 바로 슬픔의 독특하고 역설적인 특성이 있다. 세 번째 정서 요인인 불안은 지각된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복잡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이다. 불안은 신체적 공격이나 중요한 시험과 같이 인지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신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연스럽고 적응적인 반응이다. 불안은 불안감, 안절부절 못함, 근육 긴장, 발한, 빠른 심장 박동 등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불안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일 수 있지만 과도하고 지속적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과 같은 질환이 포함될 수 있다. 불안장애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 생활습관 변화의 조합을 통해 치료하기도 하는데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도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기법 등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불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정서 요인 억울함. 이는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함이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 괴로움, 분개 등의 감정이다. 다른 사람의 무시나 학대, 충족되지 않은 기대, 무력감 등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다. 이 억울함은 내면으로 표현되는 다른 감정과 달리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는 수동적이지만 공격적인 행동이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분노의 표현은 종종 더 큰 갈등과 타인의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분노를 경험하는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 모두에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감, 단절감,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이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만성적이거나 지속적인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심리적 관점에서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력한 감정이다. 외로움을 느끼면 뇌의 위협감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불안, 슬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외로움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체계 기능이 저하되는 등 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다른 건강 위험 요인보다 조기 사망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전염성이 있어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외로움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외로움을 특별히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